국민권익위원회, 낯선 이 정보기관이 요즘 정치부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엔 아리송합니다. 이게 특혜가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 여러분 저와 함께 답을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가요, 이번 주에 한때 잊혀졌던, 지금 사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이미 그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면서 종결이다 뭐 이런 결과를 했는데, 자, 기억을 좀 더듬어 봅시다. 1월 2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실은 헬기 이송 논란 전에 이걸 봐야겠죠. 이 사건,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사건입니다. 흉기로. 1월 2일 오전에 당시에 부산 가덕동 신공항의 건설 부지를 시찰하러 부산 강서구 대항동에 있는 대항 전망대를 갔다가 피습을 당하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지금 피습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이 뜻밖으로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튀었죠. 헬기 이송 논란으로요. 자, 이번에 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건 바로 이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된 거였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뭐냐면, 자, 헬기 이송에 관여한 부산대병원 의사,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모두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해당 부처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헬기를 타고 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상당히 궁금해지는 지금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지금. 자,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2024년 1월 2일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전 10시 27분 이재명 전 대표가 피습을 당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차가 오죠. 자, 응급차 와서 근처 축구장으로 가고, 축구장에서 소방 헬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가장 가까운 큰 병원, 부산대 병원으로 갑니다. 11시 14분에 도착을 해요. 이때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서 응급처치를 받고, 자, 부산대 병원에서 계속 수술을 받는 게 아니라 소방 헬기를 타고 이재명 전 대표가 올라옵니다. 어디로? 서울로. 서울대병원으로 가려고 간 건데, 서울대병원의 이 옥상이 공사 중이어서 헬기가 내릴 수가 없다 보니까 노들섬으로 일단 가요. 그게 오후 3시. 그리고 노들섬에서 다시 구급차를 타고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게 오후 3시 18분.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받지요. 여기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왜? 부산대병원도 국가가 지정한 외상센터예요. 그러니까 수술할 상당 능력이 충분한 곳이죠. 그런데 굳이 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느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으로 가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충분히 수술할 능력이 됐는데도 왜 가느냐? 한번 이 응급 헬기를, 이거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한번 이게 뜰 때마다 뭐 1,000만 원이 돈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이게 특혜 아니냐? 제1야당 대표니까 그냥 집 근처에서 편하게, 서울에서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 세금 써서 특혜 받아서 헬기 타고 간 거 아니냐? 그래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정청래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는 거냐? 잘하는 것, 부산대병원도 수술 잘한다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의사협회장이 됐지만 당시에는 소아청소년과 회장이었던 이면태 회장은 야당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새치기를 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왜 태워줬냐? 누가 이걸 요청했냐? 라고 해서 막 논란이 불거지니까 당시 소방청장, 이 헬기가, 응급헬기가 이제 소방방재본부라서 소방청 관할이거든요. 의사가 판단해서 요청이 오면 소방 헬기는 무조건 간다. 그러면 또 어떤 의사가 요청을 한 거냐? 막 논란이 크게 불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막 조사 요청이 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월 2일에 피습당했는데 14일 뒤인 1월 16일에 국민권익위가 부정청탁과 이권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 조사 결과가 6개월이 지나서 이번에 나온 겁니다.
건의기 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부산대병원으로서 노들섬으로 보내는 이 헬기를 누가 요청했느냐? 부산대병원의 한 의사가 헬기를 요청했습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의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위급하다고 해서 헬기를 태워서 보냈는데 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느냐? 이 사람은 이 헬기를 요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산대병원의 매뉴얼로 봤을 때 정확히 그러면 누가 요청을 했어야 하는 거냐도 지금 권위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주치의라고 되어 있을 거다 이런 해석들은 하더군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헬기를 요청을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팩트가 아니라. 어쨌건 이 의사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헬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헬기를 요청받았어요. 누가? 이 의사가 부산 소방재난본부, 소방청 산하에 있는 거기에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헬기를 요청해 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서 오케이, 헬기 띄웁니다 라고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위반했느냐? 자, 여기도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헬기를 띄운다, 응급 헬기를 띄운다. 이게 이제 119 응급 헬기니까 위급할 때 띄워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그냥 의사가 요청한다고 다 띄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정과 매뉴얼이 있는데 지금 이 의사 왜 강령 위반이에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공무원은 그 사람이 요청하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요청을 하면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 요청을 받아서 띄운 것 자체가 너도 강령 위반이다. 이렇게 결과를 내린 겁니다. 자, 어쨌든 띄웠어요. 두두두두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서울대병원으로 갔어요. 이 서울대병원으로 가겠다고 미리 연락을 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오라고 해요. 그 오라고 한 서울대병원 의사도 강령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건 왜냐? 이것도 지금 왜 이게 계속 지금 논란이 되냐면 다 내부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부산대병원의 어떤 매뉴얼 어떤 부분, 부산소방재난본부 어떤 부분, 서울대병원 매뉴얼의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를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를 안 합니다. 그거는 뭐 그 내부 사안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논란인데 어쨌건 이 서울대병원에 서울대병원으로 오세요라고 결정한 이 의사도 지금 강령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 매뉴얼을 봤더니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받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병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병원이 우리나라 빅5 병원 중에도 가장 큰 병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서울대병원에 와서 수술 받고 싶어 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늘 수요는 넘쳐요. 근데 공급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청을 했을 때 서울대병원에서 위급한 환자, 꼭 우리 병원으로 와야 할 환자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전 대표는 그런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이 안 되는 환자인데 받아줬다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이 의사가. 그렇기 때문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건 뭐 근거가 있는 거냐? 바로 이 근거를 댑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상당히 또 흥미로운 대목인데 이 공직자 행동강령은요. 부패 방지 권익위법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이에요. 그 사실상 법을 위반했다는 소지도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들이 뭘 위반했냐고 돼 있냐면 여기 보면 이권 개입 혹은 알선 청탁 행위를 금지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식적으로 이들이 그냥 해준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다. 이 법을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청탁이라는 건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권 개입이라는 거는 뭔가 이권이 있어서 본인들이 개입할 소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알선을 해줬거나. 자, 그런데 과연 이 의사나 공무원들은 뭐가 위반됐느냐가 좀 아리송한 상황. 여기서 더 결정적인 논란은 뭐냐? 그러면 이들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 이들은 특혜를 준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주지 말아야 할 특정 사람에게 그 특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근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아니 대체 이 결과는 멍미
이런 지금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동투더 뉴스.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천준호 이재명 전 대표 비서실장 두 사람 모두 혐의 없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준호 비서실장 얘기는 왜 나왔냐면 당시에 그러면 누가 처음에 헬기를 띄워달라고 요청했느냐 했을 때 천준호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혐의 없음이에요. 그렇다고 천준호 비서실장이 그럼 청탁을 안 한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모른다예요, 결론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왜 혐의가 없느냐? 혐의를 적용할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의사 2명과 소방 공무원을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했을 때 그 행동강령은 공직자 행동강령인데 그 행동강령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중앙기관, 지방기관, 지방의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국회. 그러면 아까 말한 부산대병원 의사와 서울대병원 의사는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 공무원은 당연히 소방이니까 공무원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두 사람도 국회의원이고 국회가 적혀 있는데 여기 공직자 행동강령에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지요. 자, 선출직은 여기서 빠진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공직자 행동강령 산하 이 근거에 따라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따로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 및 청탁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결국은 선출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 해당이 안 되느냐?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아니 국회의원도 국회 공무원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아니 우리는 자체적인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 있어. 1990년대 초반부터 되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여기 안 들어가요. 근데 그 국회의원 윤리 강령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뭐 윤리 선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거에 해당되는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뭐 이런 강령 등을 통해서 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조사를 하는 건 자칫하면 직권남용으로 오히려 권익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가 없어서 혐의 없음이 아니라 조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몰라서 혐의 없음으로 이번에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부정청탁 금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기 보면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논리가 재미있는데 이런 예시를 듭니다. 예시를 들어요. 뭐냐면 이런 게 실제로 많이 들어온대요. 권익위 신고가 뭐냐면 공무원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공무원인 거죠. 자기 친구가 의사예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우리 아버지 이번에 니네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는데 좀 잘 봐줘 라고 이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뭔가 예를 들어 뭐 순서상 뭐 한 열흘 기다려야 되는데 병원 뭐 입원실이 빌려면 근데 그거를 뭐 자기 친구가 청탁하니까 이틀 내에 좀 빨리 친구 아버지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치료를 받게 해줬어요. 이 경우에는 청탁한 공무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으로. 그리고 치료를 해준 의사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대요. 이제 청탁을 받아준 거니까. 그런데 치료를 받은 아버지는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걸 여기에 대입을 한다면, 지금 누군가가 청탁을 했어요. 뭐라고? 여기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를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해주세요. 라고 누군가 청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헬기 요청하고 헬기 띄워주고 서울대병원에서 받아준 이 세 사람은 지금 처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받은 이재명 전 대표는 치료를 받은 공무원 아버지처럼 처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법에 따라서. 이재명 전 대표가 청탁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는 이 청탁에 따른 수혜자인데 이 사람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청탁을 해? 누가? 그러면 요거를 누가 지금 이제 그래서 천준호 당시 비서실장이
청탁한 거 아니야? 뭐 아니면 이재명 전 대표 가족이 청탁했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누가 청탁했는지 모릅니다. 아직 누가 이 부산대병원 의사에게 요청했는지 자체는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천준호 당시 비서실장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사할 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참 애매모호한 지금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혜를 받은 건 이 특혜가 있었다면 요쪽인데 요쪽은 처벌을 못하고 특혜를 준 소지가 있다면 요쪽만 처벌하는 지금 상황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막 이권 개입, 규정 위반, 뭐 특혜 제공 요런 게 의심된다면서 지금 강령 위반이라고 처벌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요. 기자들이 지금 정승윤 부위원장이 이걸 브리핑을 하는데요. 계속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아니 규정을 어기고 그러면 병원을 이송했다는 건데 대체 누가 청탁을 한 겁니까? 계속 물어요. 정승윤 부위원장 계속 똑같이 말합니다. 그건 저희 조사 권한 밖이라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청탁한 사람은 없고 청탁을 받아서 뭔가 했다면서 공무원들만 피해를 본 꼴이 된 겁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이번 발표 이후에 대한응급의학회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네, 의사들하고 공무원만 지금 이 처벌받게 되니까 국회의원은 정작 힘센 국회의원은 정작 아무 조치도 못하고 아무 죄 없는 힘 약한 의사와 소방공무원만 징계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해요. 민주당은요. 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하죠. 왜? 천준호 비서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시에 이재명 전 대표 피습당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빠르게 이송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이들은 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이들을 문제 삼는 건 마치 제1야당 대표는 정치 테러 당해도 된다는 얘기냐. 네, 이거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제1야당 대표 그냥 흠집 내기 아니냐. 뭔가 특혜를 받은 것 같이 뉘앙스를 풍겨서 흠집을 내고 애꿎은 사람들을 잡는 그런 결과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비판이 아예 일리가 없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조사가 결과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권 개입이나 청탁을 받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강요 위반인데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어요. 그냥 규정을 너가 위반한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규정 위반이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들은 특혜를 받은 것 같은 분위기만 낸 겁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권익위가 왜 또 논란이에요.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무혐의 종결을 시켰어요. 그죠? 백을 받은 건 맞은데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무혐의다. 여기도 뭔가 죄가 청탁을 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혐의가 없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청탁을 했다는 건지 받았다는 건지 아무것도 명명백백하게 밝힌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센 사람,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힘센 사람들만 권익을 보호해주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러면 처벌받으라는 얘기냐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수냐, 진보냐, 전 정권이냐, 현 정권이냐, 여냐, 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착수를 했으면 뭔가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그건 본인이 밝히지 못하면 뭔가 명확하게 다른 수사기관에게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하지 않고 자꾸 뭔가 조사를 해서 발표는 하는데 의혹에 의혹만 더하는 그런 권익위의 자세가 지금 모든 뭐 여야 할 것 없이 질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도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